전화벨이 울리기 전부터 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사람들의 발소리도 기계음도 모두 한 박자 늦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지연된 감각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손바닥 안에서 진동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다. 모르는 번호.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전화를 받지 못했다. 받는 순간 지금까지 애써 붙들고 있던 모든 가능성이 단 하나의 현실로 굳어질 것 같았다. 은호. 옆에 서 있던 지혁이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낮음에는 억지로 눌러놓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다. 전화벨이 멈췄다.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더 숨을 막히게 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익숙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무너질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본능에 가까웠다. 지금부터는 상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그 말 한마디에 병원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다. 분 단위, 초 단위.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결정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숨을 쉬는 행위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지혁이 한 발짝 다가와 은호의 손을 잡았다. 꽉 잡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정도의 힘으로만. 혼자 있지 마. 지혁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은호는 그 말이 지혁 자신에게 하는 말 같다는 걸 알아차렸다. 혼자 버티지 않겠다는 다짐. 혼자 무너지지 않겠다는 약속.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상철이었다. 숨이 찬 얼굴, 정리되지 않은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상철은 은호 앞에서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빠. 은호의 입에서 작게 소리가 새어나왔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무서워도 너 혼자 아니야. 그 말은 지금까지 상철이 하지 못했던 말이었고 그래서 더 늦은 말이기도 했다. 병원 문 너머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갔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들고 짧은 대화를 반복했다. 그 모든 움직임이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정작 내 마음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구나. 그 순간 누군가의 말이 스쳤다. 사랑하면 심장이라도 내줘야지.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도 현실적인 말처럼 느껴졌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선택하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결정하지 않겠다고. 이건 누군가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다짐이 필요했다. 병원 문이 열렸다. 의료진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제 들어오셔야 합니다.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고 상철이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잠시 얽혔다. 말은 없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서로 다른 결심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은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문 안으로 들어오자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온도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오가는 말들이 사람의 체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투명한 유리벽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수많은 기계와 침대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은호는 그 유리 너머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보는 순간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선택의 문턱인지 더 또렷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차트를 빠르게 넘기며 짧고 정확한 말만 주고받았다. 그 말들은 희망도 절망도 아닌 그저 절차였다. 절차라는 단어는 항상 사람을 안심시키는 척하지만 실은 가장 잔인하다. 절차가 시작됐다는 건 이미 누군가의 삶이 사람의 손을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검사 결과는 기준에 맞습니다. 그 말이 은호의 귀에 닿는 데는 몇 초가 걸렸다. 말은 분명히 들렸는데 의미가 몸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기준에 맞는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정말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가능하다는 건 선택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은호는 의자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 안을 흐르는 피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이 피는 아직 내 거야.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숨이 막혔다. 마치 언젠가는 그 내 것이라는 확신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예감처럼. 지역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최대한 담담해 보였지만 턱 근육이 굳어 있었다. 지역은 모든 말을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다. 약 이름, 위험 확률, 이후의 생활, 회복 기간.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다른 문장만 맴돌았다. 이걸 정말 겪게 할 수 있을까? 지역은 누군가를 지킨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지킨다는 건 대신 아파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옆에 서 있는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상철은 유리벽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유리 너머의 풍경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보고 있었다. 상철의 눈에는 공포보다 분노가 먼저 있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이런 순간이 오기까지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상철은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보호자분, 의료진이 상철을 불렀다. 상철은 고개를 들었다.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동의. 그 단어 앞에서 상철은 잠시 멈췄다. 동의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책임을 진다는 건 결과를 안고 가겠다는 뜻이다. 상철은 펜을 쥐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놓지 않았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고백에 가까웠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재어왔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단단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이 은호 옆으로 다가왔다. 괜찮아? 그 질문은 정말 괜찮냐는 뜻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된다는 의미였다. 은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나 겁나. 그 말은 처음으로 솔직한 말이었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은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겁이 난다는 말에 괜찮다고 답하는 건 가장 쉬운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지역은 그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의료진이 다시 다가왔다. 잠시 후 추가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또다시 연락이라는 말. 은호는 그 단어가 이제는 종소리처럼 느껴졌다. 울리면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시작되는 소리. 복도 끝에서 또 다른 가족이 울고 있었다. 은호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었을까? 선택은 항상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한꺼번에 흔든다. 그래서 선택은 외롭다. 은호는 자신이 이토록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가 이렇게 많은 감정을 끌어내는 줄 몰랐다. 지혁은 창가 쪽으로 걸어가 잠시 눈을 감았다. 무너지면 안 된다. 그는 계속 그 문장을 되뇌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복도 전체가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의료진에게 쏠렸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저 숨만 쉬고 있었다. 의사가 전화를 받았다. 짧은 대화,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 그리고 조금 더 굳어진 표정. 전화를 끄는 의사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결정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은호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다. 폭풍 직전의 고요처럼, 아니면 이미 폭풍 한가운데에 들어와서 더 이상 놀랄 힘조차 남지 않은 상태처럼. 이제 도망칠 수 없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조금은 편안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언제나 늦게 찾아온다.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내가 옆에 있다. 상철도 같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병원 안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원 안의 시계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은호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울렸다. 이제 결정.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결정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가장 깊은 곳까지 끌고 내려간다. 결정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은호는 의자에 앉은 채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손이 낯설었다. 지금까지 이 손으로 무엇을 붙잡아 왔는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놓아야 할 것들만 머릿속에 차올랐다. 평범했던 일상, 아무 생각 없이 웃던 순간, 아프지 않아도 됐던 몸,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됐던 삶.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했다. 그런데 그 생각 뒤에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있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누군가의 기대일까? 그 질문들 앞에서 은호는 점점 작아졌다. 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의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에는 차분하려 애쓰지 않았다. 정확히 어디까지 위험한 건가요? 지혁의 질문은 조심스럽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의사는 익숙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가능성, 확률, 부작용, 이후의 삶. 그 모든 단어들이 지혁의 귀를 스쳐갔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남았다. 이 선택이
은호를 살릴 수도 있고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살린다는 말은 항상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살아남았지만 이전과 같은 삶은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지혁은 그 사실이 무서웠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를 확실히 하려고 했다. 이 결정이 강요가 되지는 않겠죠. 의사는 잠시 지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은 원칙적인 말이었지만 지혁은 그 말의 빈틈을 느꼈다. 의지가 주변의 말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지혁은 은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숨기려는 것처럼. 지혁은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은호. 지혁이 천천히 다가갔다. 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금 무슨 생각해? 지혁의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있지 않게 붙잡아두고 싶었다. 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 이상해. 지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 뒤에 올 이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고 싶은데 무서워. 은호는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잠시 멈췄다. 살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체념에 가까웠다. 지혁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내가 이기적인 건지 아니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 은호는 처음으로 지혁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도움 요청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괜찮다고 말해줘. 내가 괜찮다고 말해주면 난 이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아. 지혁은 그 눈빛을 보고 순간 숨이 막혔다. 괜찮다고 말하는 건 쉬웠다. 하지만 그 말이 은호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괜찮다고. 말 안 할게. 은호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대신 지혁이 말을 이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게 내 선택이라는 것만은 확실하게 하자. 그 말은 지혁의 한계이자 결심이었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내가 선택한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가장 잔인했다. 선택의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 자신이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니까. 그때 상철이 천천히 다가왔다. 상철은 지혁과 은호 사이에 서지 않았다.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을 꺼냈다. 은호. 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상철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그 선택을 되돌려 보자고 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각오였다. 대신 상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선택이 널 평생 괴롭히게 되면 그때는 아빠가 같이 괴로워하겠다. 그 말에 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의료진이 다시 다가왔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말은 짧았고 단호했다. 은호는 의료진을 바라봤다가
다시 지역을 바라봤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결정해. 그 눈빛이었다. 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의료진은 서로 눈빛을 나눴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5분, 5분. 그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은호는 혼자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을 것이다. 그 평범함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이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 생각에 잠시 부러움이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죄책감이 따라왔다. 부러워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은호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얼굴이 이제야 드러난 것 같았다. 겁에 질린 얼굴, 결정을 앞둔 얼굴, 그리고 살고 싶어 하는 얼굴. 그 모든 얼굴이 겹쳐 있었다. 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살고 싶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말이었다. 그때 뒤에서 지역의 발소리가 들렸다. 지역은 아무 말 없이 은호 옆에 섰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다른 곳에 닿아 있었다. 무서워? 지역이 물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 지역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때 의료진이 다시 다가왔다. 시간입니다. 은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지역과 상철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얽혔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은호는 조용히 말했다.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원 안의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움직였고 누군가는 전화를 잡았고 누군가는 준비를 시작했다. 은호는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이건 내 선택이다.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했다. 그래야 이 선택이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은호는 그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 다짐이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다짐이 그녀를 버티게 하고 있었다. 병원 안의 시계는 여전히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다음으로 움직일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의료진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말이 줄어들수록 상황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은호는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며 복도의 천장을 올려다봤다. 하얀 조명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 빛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었다. 지역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채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이곳에 묶어두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상철은 조금 뒤에서 두 사람을 따라왔다. 그는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더 고민하고 있었다.
잠시만요. 의료진 중 한 명이 걸음을 멈췄다. 이어 다른 쪽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확인. 그 단어는 항상 마지막 관문처럼 등장했다. 은호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확인이요?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이미 놀랄 감정은 앞에서 다 써버린 것 같았다. 의료진은 차트를 다시 넘기며 말을 이었다. 기증자 쪽에서 추가로 전달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순간 지역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기증자. 그 단어는 아직 실체가 없는 단어였다. 누군가의 이름도 얼굴도 없는 단어. 그래서 더 무거웠다. 무슨 정보죠? 지역이 물었다. 의료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 간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 그 말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상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의료진이 말했다. 정서적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어딘가에서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싸우고 있다는 뜻이었다. 자신이 살아갈 가능성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생각이 은호를 조금씩 무너뜨렸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은호가 물었다. 의료진은 단정하지 않은 대답을 했다.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수. 그 단어는 결정 이후에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였다. 지역은 그 자리에서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러면 지역이 말했다. 지금 이 선택이 확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의료진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 지금 이 순간에 신중하라는 말은 이미 칼날 위에 올라선 사람에게 균형을 잡으라는 말과 같았다. 은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보이지 않는 얼굴, 이름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 나는 어디까지 괜찮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그 목소리에 상철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성희가 서 있었다.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이 가빠 보였고 표정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여기까지 와야 했어? 상철이 낮게 말했다. 성희는 상철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몰랐으면 더 큰일 날 뻔했지. 그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성희의 시선이 은호에게로 옮겨갔다. 그 시선에는 연민도 분노도 복잡한 계산도 섞여 있었다. 이 상황 성희가 말했다. 단순하지 않아. 지역이 성희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기증자 쪽. 우리랑 완전히 남은 사람들 아니야. 그 말에 상철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성희는 한숨처럼 말했다. 예전에 얽혔던 사람들이야. 완전히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그 말은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던졌다.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은호는 말끝을 흐렸다. 성희는 은호를 바라봤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맞물리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지혁은 그 말의 의미를 빠르게 계산했다. 만약 이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누군가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끌고 왔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함정이 된다. 그럼 지혁이 낮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그 말은 은호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다. 조심하라는 말은 다시 한번 결정을 미루라는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미 미룰 수 있는 단계는 지나온 것 같았다. 의료진이 다시 다가왔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말이 중단됐다. 은호는 주위를 둘러봤다. 지영, 상철, 성희. 각자의 얼굴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같은 방향으로 엉켜 있었다. 불안, 의심, 보호,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본능. 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더더욱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는 지혁을 향해 작게 웃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움직였든 은호는 말했다. 내가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 거짓은 아니잖아. 그 말은 강해 보였지만 실은 떨리는 고백이었다. 상철이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이렇게까지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마. 상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다.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서 같이 있어 달라는 거야. 그 말에 상철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성희는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 아이는 결국 도망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구나. 그때 의료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 의료진이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변했다. 짧은 대화,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조금 더 단호해진 목소리. 지금 바로 최종 확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최종. 그 단어가 복도에 떨어졌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거의 남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성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성희에게 쏠렸다. 성희는 의료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가지 확인 안 된 게 있어요. 그 말에 시간이 다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확인, 성희가 낮게 말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의료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은호는 성희를 바라봤다. 성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예감을 품고 있었다. 복도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이 선택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뭔가가 나온다. 성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의료진을 바라보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증자 정보 지금 이 상태로는 받을 수 없어요. 의료진이 당황한 기색으로 성희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신지. 성희는 말을 자르듯 이어갔다. 기증자 가족 쪽에서 반대가 아니라 조건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 안의 시선이 의료진에게 꽂혔다. 의료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조건이라니.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사람 목숨을 두고 무슨 조건이 있어?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직접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기증자 측에서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역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관계요? 의료진은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과거에 얽힌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성희가 차갑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성희의 시선이 상철에게로 향했다. 당신도 기억 안 나? 상철은 성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엔 혼란이, 그 다음엔 아주 미세한 깨달음이 스쳤다. 설마. 그 한 단어에 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가 아니야. 성희가 말했다. 당신이 지우려고 했던 그 사건. 성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은호를 바라봤다. 내가 어릴 때 병원에 실려왔던 날 기억해? 은호는 순간 숨이 막혔다. 기억이 없는 건 아니었다. 흐릿한 조명, 낯선 냄새, 울고 있던 어른들. 하지만 그 기억은 항상 사고로만 정리되어 있었다. 그날 성희가 이어 말했다. 같은 병원에 다른 아이가 있었어. 그 말에 지역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같은 병실에 있었지. 복도 아니.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의료진조차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살지 못했어. 성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다. 그리고 그 아이의 가족은 지금도 그날을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아. 은호의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은호가 겨우 말했다. 성희는 은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아이 부모는 당신들이 뭔가를 숨겼다고 생각해. 상철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성희는 상철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이 확인하지 않았던 거야. 그 말은 상철을 정면으로 찔렀다. 그날 수술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누가 뒤로 밀렸는지 성희의 말은 하나씩 잠겨 있던 기억을 열어 젖히고 있었다. 상철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당신은 살릴 수 있는 쪽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겠지. 성희가 낮게 말했다. 근데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택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만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증자 가족이 요구한 건 진실 확인입니다. 진실. 그 단어가 이제야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들은 의료진이 말을 이었다. 자신들의 아이가 그날 어떤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이해했다. 이 시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 위에 올라선 선택이라는 걸,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의 의문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이 다시 이어진 거예요? 성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정확해. 그 말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뜻처럼 들렸다. 지역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다. 그럼 지역이 낮게 말했다. 이건 의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네요.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증자 가족은 확인을 원합니다. 그리고 말을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절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 그 단어가 복도에 떨어졌다. 은호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던 선택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고 있었다. 이건 살고 싶다는 선택이 아니라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선택이었다. 상철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내가, 상철이 말했다. 내가 도망쳤을지도 모르지. 그 말은 처음으로 상철이 꺼낸 고백이었다.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 그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사고라고 믿는 게 편했어. 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비난보다 더 무거웠다. 은호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그 말에 상철이 고개를 들었다. 은호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결단이 있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은호는 말했다. 그 진실을 모른 척하고 살고 싶지 않아. 지역이 은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존중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성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그때 복도 끝에서 의사가 급히 걸어왔다. 기증자 가족 측에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지금? 지역이 물었다. 지금. 의사가 답했다. 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됐다.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다. 은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다시 복도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빛이 달라 보였다. 여전히 밝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빛이었다. 유리문 앞에서 걸음이 멈췄다. 문 너머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이미 느껴지는 감정, 분노, 상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질문. 은호는 그 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이 질문 앞에 서야 해. 문 손잡이에 손이 닿는 순간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 의사가 전화를 받았다. 짧은 대화, 그리고 순간 굳어지는 표정. 의사가 천천히 말했다. 기증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은호는 그 문을 바라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금 문을 열면
진실과 마주해야 하고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시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선택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 선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은호는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다. 복도 안의 모든 시선이 은호에게 쏠렸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가 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먼저 바뀌었다. 차갑고 무겁고 사람의 숨을 가늠하는 공기였다. 은호는 그 공기를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곳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먼저 사람을 다친다는 걸.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중년의 남자와 여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은 위로를 나누는 손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손처럼 보였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남자는 은호를 보자마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끝내 놓지 못한 질문도 있었다. 저 아이가. 남자가 말을 꺼내려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당신이죠.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순간은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철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는 이미 이 만남이 자신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우린 남자가 말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다. 그날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 아이가 왜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상철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자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은 이미 수없이 울어 더 이상 눈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았다. 우린 여자가 말했다.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은호의 숨이 조금 흔들렸다. 다만 여자는 말을 이었다. 그날이 사고였는지 선택이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선택. 그 단어가 공중에 떠 있었다. 상철은 그 단어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상철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칠었다. 나는 의사에게 선택을 요구받았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두 아이 중 한 명만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말에 여자의 손이 떨렸다. 나는 상철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말이었다. 나는 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여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치 그동안 참아왔던 숨을 이제야 쉬는 것처럼. 남자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기회를 얻지 못한 거군요. 상철은 고개를 숙였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그 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제어왔다.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여자가 은호를 바라봤다. 넌 여자가 물었다. 그날을 기억하니?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래.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은 뜻밖에도 부드러웠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은호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이 상황이 은호에게 어떤 무게로 남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가 확인을 원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 선택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상철은 고개를 들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만지고 있었다. 그때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기증자 상태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 남자는 여자를 바라봤다. 여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은호에게 머물렀다. 살고 싶니? 여자가 물었다. 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그 대답은 단순했고 진심이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이도 그녀가 말했다. 살고 싶어 했을 거야. 그 말에 남자의 눈이 붉어졌다. 여자는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다. 우린 조건을 걸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움직였다. 다만 여자가 덧붙였다. 잊지 말아줘.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은 가볍지 않았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차를 재개하겠습니다. 그 말이 선언처럼 울렸다. 남자와 여자는 뒤돌아섰다. 문을 나서기 전 여자가 한 번 더 은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움보다 부탁이 담겨 있었다. 잘 살아. 말로 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남은 사람들만 있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지혁이 조용히 다가와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 손이었다.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제 상철이 말했다. 정말 되돌릴 수 없구나. 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녀가 말했다. 도망치지는 않았어. 그 말에 상철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의료진이 문을 열며 말했다. 이동하겠습니다. 휠체어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복도를 지나며 은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조명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처음 느꼈던 그 잔인한 밝음은 아니었다. 이 빛은 이제 지나가야 할 빛이었다. 문 앞에서 지혁이 은호를 불렀다. 은호. 은호는 그를 바라봤다. 끝나고 지혁이 말했다. 내가 눈 뜨면 가장 먼저 내가 보일 거야. 은호는 아주 작게 웃었다. 약속해. 약속할게.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열렸다. 안쪽에서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삐, 삐. 그 소리는 심장이 아직 시간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였다. 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건 누군가의 끝 위에 시작하는 삶이야. 그래서 더 잘 살아야 했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남은 사람들은 그 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모든 소리가 차단됐다. 복도에는 침묵만 남았다. 그 침묵 속에서 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상철은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제발. 그 단어 하나에 모든 마음이 걸려 있었다.